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최근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온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은 올해 들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멈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번 금리 동결로 연준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올해 두 차례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에서도 원칙을 갖고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중의 하나인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여파로 경제적 위축, 식량 에너지 위기가 중첩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도 깔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 글로벌 격차를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야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설 말미에는 202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하고 부산 엑스포가 세계 시민이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임을 천명할 계획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대세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보수단체들이 트럼프 집권 2기를 위한 정책, 인사 준비에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공정책 어젠다를 알리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는 새 백악관 직원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도 포함된 이 안내서를 만드는 데는 트럼프 1기 정부 강요 9명, 백악관 고위보좌관 20명, 행정부 관련 400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런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수립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고위직이 비어있었던 1기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는 가장 준비된 공화당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미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이 최근 시가 매입한 양로원 건물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288개의 침실을 갖춘 이 건물은 이민자 숙소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맨하튼에서 오는 버스가 이 건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중 10명이 소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 40대 주민은 시위대를 체포하는 경찰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맨하튼과 브루클린, 퀸스, 브론코스 등 뉴욕시의 5개 자치구 중에 보수적인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장 개혁적이라는 맨하튼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접근한 뒤 금품을 털어가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여행자 등이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범인들은 한인 여행자들에게 음료수나 주유 같은 것을 건네 정신을 잃게 하거나 일부러 옷에 이물질을 묻히고서는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지갑 등을 털어갔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은 모르는 사람의 과한 친절을 주의하고 무심코 건네는 음료나 사탕 등은 사양하는 게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한국 시각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체포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21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전국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운명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 전국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 시에는 민주당의 리더십의 부재와 내홍의 격화로 대혼돈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표결 결과가 추석 민심은 물론 여야의 총선 전략과 지도부 쇄신론 등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과 노란 봉투법, 방속법 강행 추진에 따른 필리버스터 전국까지 더해지면서 여야가 출구 없는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오늘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입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